여러분, 한국은행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전셋값이 더 오른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요, 이렇게 전셋값 더 오른다, 아주 특별한 분야, 개별 분야에 가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경제 전체를 두고 우리 경제의 방향이 어떻다, 거시 방향은 어떻고 미시 방향은 어떻다, 가계 동향은 어떻다, 기업의 동향은 어떻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언정 전셋값이 더 오른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한국은행 특성상도 안 해요. 제가 기자 30년 생활하면서 한국은행이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걸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의 섬뜩한 경고라고 제가 제목을 다른 겁니다. 이게 절대 있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뭔가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예요. 그 자료 제목이 뭘로 되어 있나 하면요, 주택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 전망,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표현을 했나 하면요, 한국은행은 주택 전세 가격은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은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왜 올라가는지 그 이유는 달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좀 뺏는 것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자료가 보면 모두가 6월 8일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전셋값 계속 올라가고 있죠. 7월 20일까지 계속 급등 상태입니다.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전국도 마찬가지. 기울기 보세요.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가능성. 왜 이렇게 급등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주택임대차 보호 3법이요. 전월세 상한제 5%밖에 못 올린다는 거. 계약갱신 청구권 2+2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의무신고제, 이거는 30일 내에 집주인이 신고해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 전세가는 파동이 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국은행이 우려할 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우려할 만큼 말입니다. 여기다가 그 보고서에서는 더 달아놓은 게 있어요. 앞으로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이 말이 있습니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저는 이 자체도 이거 참 부담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전세물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주고 맡겨놓으면 좀 오래 간다 이건데 돈은 안 날라가잖아요. 원금은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잖아요. 전세가 말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준금리도 싸니까 0.5%잖아요. 전세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데 이게 월세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로. 일부는 뭐 보증금으로 받겠죠. 왜냐하면 월세를 안 낼 걸 대비해서. 일부는 보증금으로 받겠지만 나머지는 월세를 받아. 그러면 월세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돈이 매달 나가는 거야. 사라지는 돈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전세를 주고 목돈을 주고 나서 내가 이자만 메우면 됐는데, 이게 월세로 바뀌면 월세 양도 이자보다 클 뿐만 아니라 매월 소비되는 돈이 생긴다. 그러면 젊은이들 언제 돈 모아요? 젊은이들은 언제 돈 모읍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은행의 경고 자체가 지금 전세 문화도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전세 문화는 그나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 내가 버틸 수가 있으면 돈도 원금은 지키잖아. 그러면 저금리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생각해 오다가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월세를 부담해야 돼. 이런 상황까지 덮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들이나 또 전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되는 돈이니까 충격이 따를 겁니다. 아마도. 물론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전세 시장도 계속 열려 있겠지만 이게 올라간다는 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전세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전세 시장이 올라가면요, 아파트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섬뜩한 경고라는 또 한 번 그 제목을 다룬 이유입니다. 전세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푸는 해법은요, 지금 부동산 시장 안에서 풀려고 하면 없습니다. 이제 이미 모든 사람들, 국민들의 심리가 다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풀지 못해요. 풀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노동 정책 포기하면서 친기업 정책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서 기업형 벤처 캐피탈 허가해주고, 그러면서 이재용 비전 펀드 만들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투자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거리를.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용 비전 펀드 만들어서 스타트업 잘 나가는데 내가 인수해서 삼성의 기술력에 도움을 더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준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해요. 옛날에 IMF 때죠. 벤처마트, 벤처펀드에 투자하듯이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니까요. 그렇게 돈의 흐름을 생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안 없이 증권시장으로 투자하라고. 참 이게요, 대안을 완벽하게 제시를 하고 그 대안에다가 더 끼워 넣어야 되죠. 그래야지 나라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그러면서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부동산 정책은 지금처럼 논란, 혼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